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고생이 되고 맞이하는 여름방학은 전체 임고라는 긴 마라톤의 반환점이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교수님 강의도 없고 과제도 없고 강론도 얼추 완강 다 되어가서 강의 복습하는 본수도 없고 온전히 내게 주어지는 이 긴 2달 반이라는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게 시간 관리를 하며 임고라는 마라톤을 무사히 합격해 끝낼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전원 합격한 저희 스터디원 중 장독립형 성격이 강한 언니의 의견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자습, 스터디, 휴식의 비중입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자습, 스터디, 휴식이 4대 5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자습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만히 앉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연속해서 1시간 반 이상에 가지 않게 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가 집중력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자습을 한다면 항상 통학할 때 교육과정 일주일 정리 암기표대로 외우는 거, 아니면 스터디 사이사이 자투리 시간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로 한 스터디가 1시간 반 이상 넘어가지 않게 노력했어요. 사실 서로 좀 지치더라고요.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터디, 자습, 스터디, 자습 이렇게 번갈아 계속 공부했습니다. 정 지치면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분석 강의라든지 그런 인강을 넣어주었고요. 평일에는 딱히 쉬는 시간은 없었고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통으로 놀았습니다. 그럼 장독립형 유형으로 합격에 성공한 저희 언니의 스터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자습 때 스터디 비중이 2.5대 0.5라고 하십니다. 정말 장독립형이세요. 그 이후에 뽀개기까지 일정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장독립형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의 이런 일정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니께서 당부하신 게 있는데요. 본인에 대한 이해가 정말 충분하고 또 본인의 학습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또 초수라서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자기 공부 방법에 확신이 좀 부족하다면 남들 하는 대로 스터디와 자습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이 유형에 속한다면 이렇게 따르되 그게 아니라면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터디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언니가 말씀하신 걸 이어서 보시면 언니는 딱 2개 스터디를 하셨는데요. 전스 하나랑 밴드 스터디 하나 하셨대요. 저는 크게 4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지도서 직소 스터디를 활용하세요. 강론 강의가 얼추 끝나고 또 복습을 하다 보면 강론은 기본 이론과 다르게 좀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금방 잘 외워집니다. 핵심 부분은 잘 외워져요. 그런데 강론이 우리가 핵심만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도서의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집단지성을 활용하자 해서 지도서를 직소 스터디처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최대한 본스, 짝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끼리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 4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5, 6명까지도 괜찮아요. 한 사람당 2단원씩 미리 키워드 위주로 체크해오는 강사가 보지 않았던 용어지만 조금 중요하게 보이는 용어를 위주로 체크를 해와요. 그래서 만나서 각자 5분 정도 빠르게 용어만 공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30분 미만? 네. 만나서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용어만 공유하는 거예요. 정말 짧게. 각자 나중에 가서 읽어보는 건 개인의 자유로 맡기는 거죠. 정말 용어만 그대로 보고 끝낼 건지 아니면 세세하게 또 훑어볼 건지 이런 건 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저희는 딱 용어만 공유하자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두 번째는 감유지 스터디인데요. 이제 기본 이론, 강론, 교육과정 다 쌓여가면 이 3개가 막 뒤죽박죽 섞이고 너무 기억도 안 나고 처음 강론 시작할 때 들었던 강의 내용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기본 이론도 아득해져 갑니다. 이때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유지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유지 스터디는 기본 이론과 강론을 복습을 한 스터디인데 저는 이 스터디원을 그 지도서 직소 스터디원이랑 똑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감유지 스터디는 무엇이냐면 기본 이론을 중요한 것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눠요. 강론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눕니다. 자세한 것은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각자
두세 단원씩 나누어 맡아서 문제를 만들어 봐요. 앞에 문제, 뒤에 답, 쪽지를 만들어서 그 지퍼백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둘씩 짝을 지어서 랜덤에서 뽑아 문제를 서로 묻고 답하고 하고, 또 이제 묶어서 또 묻고 답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 감유지 스터디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기본 이론과 강론의 과목을 중요한 것 등급대로 나눈다는 것. 두 번째, 계속 전 범위를 누적해 랜덤하게 뽑아 문제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감유지 스터디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최소한 핵심적인 부분을 계속 내가 아웃풋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스터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실전과 비슷한 연습인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이전에 올렸던 스터디 전원 합격 비결 영상에서도 제 친구가 말을 했듯이 감유지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죠. 네, 바로 그 스터디가 바로 이 스터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름방학 중후반부쯤에 강론 강의가 완강되고 좀 고루고루 내가 전체적인 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시면 이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계속 암기펜으로 쳐가면서 교육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기계적인 암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때 의미 있게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성취기준, 교학방류, 평방류를 한 코에 꿰어서 한 번에 묶어서 외우는 거죠. 연관된 걸 한 번에 묶어서 외우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강론 내용까지, 더 여유가 되면 기본 이론까지, 오형까지 연관을 지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의미 있는 교육과정 암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은 2배로 하세요. 주 1회 만났다면 주 2회 만나시고요. 한 번에 만날 때 한 번 썼다면 한 번에 만날 때 2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만나서 제대로 쓰는 거 하나를 피드백하는 것에 더해 개요를 하나 미리 숙제로 써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만나서 토론할 때는 직접 만나서 썼던 거 하나, 그리고 개요로 숙제로 써왔던 거 하나, 이렇게 2가지를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이패스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라고 권해드려요. 모든 문제를 풀기까지 정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4개 정도를 해결하셔야 좀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멘탈 케어입니다. 멘탈 케어는 제일 중요하죠. 지난 영상, 즉 스터디 전원 합격 비결 영상에서도 모두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멘탈 케어입니다. 저는 5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하루를 통으로 쉬는 것이 조금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를 통으로 쉬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괜찮으니 자주 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틀, 저녁은 쭉 놀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임고생 때 가장 영화를 많이 보러 갔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쉬는 방식은 제각기 다른데요. 이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휴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따라 보실 필요는 절대 없죠. 누구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힐링이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걸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연을 보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두 다 자기가 어떨 때 가장 휴식이 잘 취해지고 또 회복이 잘 되고 리프레시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휴식을 가진 뒤 또 다시 열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다음으로 여러분은 잘났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하고 있고 또 이미 잘 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EBS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나라가 너한테 올림픽에 나가서 네 평소 실력의 2배, 3배를 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다. 네가 잘하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다. 1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이 말을 해석해 적용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비교사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즉 교대 입학도 하고 졸업 요건도 만족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미 잘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국가가 여러분에게 준 그 자격을 여러분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을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비교는 금물입니다. 비교가 제가 어디서 또 주워 들었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고 해요. 스스로 자꾸 비교를 하셔야지 남이랑 비교했을 땐 이런 두 가지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의미겠지요. 네, 비교는 금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거 남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씩 다 운 적 있고요. 한 번씩 번아웃 온 적 있어요. 그런데 빠르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 또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엔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담궈놔도 끝이 없습니다. 회독수도 끝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 됐다고 느낄 때까지는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언젠가 그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아닙니다. 한 8월, 9월 넘어가시면 이 정도면 됐다. 나 이제 시험장 들어가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 나 하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때까지 반복하시고 그때 멈추면 됩니다. 회독수, 담거나 깊이 모두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